나는 그 아가씨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아가씨 19살 먹은 아가씨의 눈물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자유민주주의 뿌리 내리고 강력한 대한민국을 세워서 결의와 백성들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했습니다. 땅이 혼돈했다는 말은 무질서, 카오스를 말합니다. 땅이 무질서했는데 말씀이 역사하니까 무질서, 카오스가 질서, 코스모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어두움이 희망의 빛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이 나라의 혼란, 카오스가 말씀의 능력으로 코스모스, 질서로 변화되고 절망이 희망으로 말씀의 능력에 의하여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리가 19세기에 지금 한국이 혼란한 것처럼 절망적인 혼란에 빠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라에 희망이 없고 백성들은 갈팡질팡했었습니다. 그때에 마찐이라는 애국자가 등장했습니다. 주세페 마찐이 19세기 혼란한 이태리에 등장해서 이태리 청년단을 조직해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청년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태리 청년 여러분, 조국은 여러분에게 잠 못 자는 밤의 행군과 굶주림과 피와 눈물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태리의 영광을 약속합니다. 그렇게 연설을 했을 때에 수많은 이태리 청년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어서 좌절하는 이태리 역사의 새로운 출발에 기초를 닦았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열심히 부르짖고 아스팔트 위에서 부르짖고 부르짖는 그 말씀의 능력이 이 나라의 무질서가 질서로,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탄핵이 각하가 되어서 대통령직에 되돌아와서 나라를 잘 이끌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고와서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감옥으로 가는 길이 확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옛날에 정치범으로 감옥을 살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는 수준이 다릅니다. 나는 정치범으로 살았는데 이재명이 감옥 가는 거는 잡범으로 갑니다. 잡범. 그러니까 정치범, 사상범과 잡범은 방이 다릅니다. 급수가 다른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잡범방으로 들어가서 한 10년 푹 수양하고 빛 나오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2년간 정신 바짝 차려서 본인 또 지역까지 갔다 오고 지역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청에 의해서 성경을 사서 사인을 해서 보내드렸는데 석방된 다음 날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덕분에 감옥에서 성경 많이 읽다가 나왔습니다. 그러길래 내가 말하기를
좀 더 오래 있었으면 성경을 더 많이 읽었을 텐데 아쉽네요. 그러고 같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나 백성이나 말씀의 능력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윤 대통령이 자기 역할을 잘한 후에 2년 후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데 부정선거가 없는 밝은 선거로 우리 국민의힘 후보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서로 공명한 선거를 해서 좋은 대통령이 뽑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당 야당에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당에는 뭐 김문수, 오세훈, 원희룡 같은 좋은 후보자들이 있고,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에도 좋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김부겸이라든지 경기도 도지사 김동연이라든지 또 이낙연 후보라든지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국민이 선택에 의해서 뽑혀서 대한민국 헌법을 따라서 좋은 나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기 서대문에 가면은 독립문이 있습니다. 독립문이 일본에 대해서 세운 독립문이 아닙니다. 중국에 대해서 독립하자고 세운 문이 독립문입니다. 저는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는데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 같은 장교를 육성하는 대학에 아예 딱 서붙여놨더라고요. 일본은 100년 숙적, 중국은 1000년 숙적, 그렇게 북한에서 써놨어요. 그 장교를 기르는 그 학교에 그렇게 써놓은 걸 보고 내가 상당히 놀랬습니다. 심지어 북한에서도 중국은 1000년 숙적, 1000년 적이다, 일본은 기껏해야 100년 적이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요즘 우리나라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을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창당된 것이 1921년입니다. 그런데 100년 되는 2021년에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대회에 전 세계 공산당이 깃발을 다 걸었는데 깜짝 놀란 것이 그 속에 우리나라 더불어민주당 깃발이 서 있어요. 그 내가 이상하다. 더불어 공산당이냐? 왜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에 우리 야당 더불어민주당 깃발이 거기 있을까? 내가 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됩니다. 독립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중국보다가 앞서가는 동양의 빛나는 민주주의 국가를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인데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에 내가 또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무슨 청년들이, 중국 청년들이 많아요. 뭐 자기들끼리 뭐 쎄쎄하길래 내가 중국말로 한마디 니하오 그랬더니 비실비실 피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 청년들이 왜 찬성합니까? 그 참 희한한 일이지요. 이 나라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독립국가로 뿌리 내리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선거관리위원회가 완전히 이거는 지향문 사람들처럼 제정신이 아니에요. 선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은 다음 선거도 보나 마나입니다. 내가 듣기로는 우리 야당의 192명 국회의원 중에 거의 50여 명이 수상한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다 제도를 개선하고, 우리나라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서해안 바다에 던져버려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공명선거를 해야 민주주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지금 이렇게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 시민들이 나와서 더우나 추우나 시위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김정일이 회담을 해가지고 6.15 선언이란 걸 발표했습니다. 2000년에 발표한 6.15 선언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남과 북이 화해해가지고 서로 간에 연방정부를 나아가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001년에 김대중 정부와 김정일 정부가 공동 투자해서 신의주 건너편에 단동이 있습니다. 단동. 바로 압록강 건너면 바로 단동인데 거기에다가 뭘 세웠냐면은 거기에 이제 전산 프로그램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름이 하나 전산 프로그램 회사. 그러고 같은 회사를 서울에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운 거는 뭐 그래서 좋은데 우리나라의 선거관리위원회 그 전산망을 만드는 용역을 그 단체에다가 줬어요. 그런데 거기는 북한에서 이렇게 컴퓨터 이런 걸 전공한 33명이 북한에서 나와가지고 단동의 그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조작을 하는 걸 기술을 만든 거지요.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없을 수가 없는 거이지요. 그걸 완전히 이번에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없는 나라 만들어야 되지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좌익 운동권에 두 계통이 있습니다. NL계, PD계가 있는데 NL계는 National Liberation, 바로 민족해방전선 주사파입니다. PD계열은 People's Democracy, 인민민주주의라 그럽니다. 조국, 조희연 서울교육감 하던 그 사람들이 PD계열에 속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PD계열은 막스 레닌주의 공산주의 이론을 그대로 따르자는 계열이고 NL 계열은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NL계 주사파 계열이 80% 9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임종석이니 이인영이니 이석기니 이런 사람들이 다 귀에 익은 이름이지요. 그 NL계 주사파에 속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어떻게 2001년에 충청도의 군자산 충청도 군자산에 주사파 계통 대표가 700명이 산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서는 군자산의 약속이라는 그런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그걸 9월 태제라 그래요. 우리 국민들이 그런 사연을 잘 모릅니다. 군자산의 약속이 뭐냐 하면은 주사파 NL 계열이 10년 후에 정권을 잡는다. 그걸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10년 안에는 못 잡고 2023년 4년 선거 때마다 부정을 해서 가짜 국회의원들이 나오고 국회 다수 의석을 잡으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횡포를 했습니까? 탄핵을 29번이나 계속을 하고 마치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대통령 된 것처럼 목에 힘을 주고 다녔지요. 여러분 목에 힘을 너무 주면은 목 디스크가 걸립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 군자산의 약속 9월 태제 국민들이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나쁜 사상을 싹 말씀으로 물리치고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뿌리 내리는 나라를 장악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내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나는 1980년 90년에 북한이 굶어 죽는다는 말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저 중국 쪽으로 가서 중국 쪽 두만강 뚝을 걸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저 강 건너 북한 동포들 굶어 죽지 않게 살려주십시오.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다니는데 너무 불쌍했는데 옆에 중국 마을에 교회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 내가 찾아 들어가서 나는 남조선에서 왔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중국 목사가 반갑게 맞으면서 마침 북한에서 양식 구하러 넘어온 19살 북한 처녀가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지요. 그래서 내가 만났습니다. 19살 아가씨인데요. 내가 어째서 이리 중국에 왔냐 그랬더니 엄마가 먼저 굶어 죽고 아버지가 굶어 죽고 동생 셋이 있는데 엄마가 마지막 숨 거둘 때 동생들 살려라, 그 유언이래요. 내가 하도 불쌍해서 주머니에 달러를 전부 털어서 한 2,000불 촌에다가 지어주면서 굶어 죽지 말고 통일된 뒤에 만나자 그랬더니 두 손으로 돈을 받으면서 그 손바닥에 있는 돈에 얼굴을 먹고 하염없이 울어요. 얼마나 우는지 고맙시오 고맙시오, 이것만 우리 동생들 안 죽어도 되겠시오 하고 우는데 나는 그 아가씨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아가씨 19살 먹은 아가씨의 눈물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자유민주주의 뿌리 내리고 강력한 대한민국을 세워서 북한을 통일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으로 대한민국을 통일해서 통일한국 시대에 예수 잘 믿어서 전 세계 박수받는 대한민국, 5대양 6대주의 복음 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민족 이 백성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너희가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놀라운 길을 보여주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호자에 상달되어 하느님의 보호자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내리게 하시며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대통령직으로 돌아와서 이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부르짖어서 통일 한국을 이루어서 북한 동포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북한 동포들의 아픔을 씻어주고 통일 한국을 이루어 우리 평양 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두산에 가서 여름 수양에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통일 한국이 잘 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되어서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였사오매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